네, 이번 시간은 등비 수열인데요. 지난 시간에 배웠던 등차 수열이 첫째 항에서부터 차례대로 일정한 수를 더해서 만들어진 수열이라고 한다면, 등비 수열은 첫째 항에서부터 차례대로 일정한 수를 계속해서 곱해서 만든 수열을 의미합니다. 첫째 항을 A라고 하고 그 다음에 곱해지는 일정한 수를 R이라고 한다면, A2, 즉 두 번째 항의 값은 이 첫 번째 항 A의 R을 곱한 거니까 AR이 되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항은 AR의 제곱, 다시 R을 곱하는 거니까 네 번째 항은 또 R을 곱해서 AR의 세제곱. 자, 이와 같이 진행이 되는 수열을 등비 수열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일반항을 한번 구해 볼 수 있어야겠죠. 자, 그래서 그 원리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항은 첫 번째 항으로부터 이렇게 한 칸이 떨어져 있죠. 그런데 이제 등비 수열은 한 칸씩 건너뛸 때마다 R배, R배, R배가 되는 거기 때문에 두 번째 항의 값은 A의 R을 한 번 곱한 거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항은 첫 번째 항으로부터 한 칸, 두 칸 건너뛰었죠. 그래서 이 첫 번째 항의 값 A에다가 R을 몇 번, 이렇게 두 번 곱해준 값으로 정해지게 되겠죠. 자, 이와 같이 n번째 항도 첫 번째 항으로부터 몇 칸이 떨어져 있는지만 파악할 수 있다면 바로 이 녀석에 대한 값을 결정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n번째 항은 바로 이 첫 번째 항으로부터 n칸이 아니라 n-1칸 떨어져 있기 때문에 첫 번째 항 A에 R을 몇 번? n-1번 곱해 온 값이다 라고 해서 A에는 AR의 n-1승 일반항을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네, 등비수열의 간단한 성질을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1, 2, 4, 8, 16, 32라고 이렇게 쓰여져 있는데요. 얘네들이 지금 등비수열을 이루고 있죠. 곱해지는 일정한 수가 2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2배 하면 2, 다시 2배 하면 4, 2배 하면 8, 2배 하면 16, 2배 하면 32죠. 자, 이때 곱해지는 일정한 수 2를 공비라고 부릅니다. 자, 등차 수열에서는 공차라고 했었죠. 더해지는 일정한 수를, 곱해지는 일정한 그 수를 공비라고 부릅니다. 자, 어쨌든 여기 지금 짝수 개의 항이 있는데요. 항 가운데 선을 그어 보겠습니다. 항 가운데 이렇게 선을 그었을 때 이 선을 기준으로 좌우 대칭인 두 수들을 더해주게 되면 그 값은 항상 일정한 값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4, 8에 32, 2 곱하기 16도 32, 1 곱하기 32도 32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 항의 개수가 하나 더 늘어나서 홀수계로 바뀐다고 하더라도, 자, 이와 같은 성질은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자, 여기서는 이제 한 가운데가 바로 이렇게 8이 되겠죠. 요 선을 기준으로 좌우 대칭인 녀석들을 곱해 보겠습니다. 우선 1하고 64를 곱하면 64죠. 그 다음에 2하고 31을 곱해도 64, 4하고 16을 곱해도 64. 그것들이 결국은 가운데 있는 녀석을 두 번 곱한 거, 88에 64와 같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자, 이것과 관련된 내용을 식으로 한번 정리를 해 볼게요. 네, 지금 여기 an-1, an, 그 다음에 an 플러스 1이라고 되어 있죠. 이 세 개의 항이 등비 수열을 이룬다 라고 했을 때 바로 an 나누기 an-1은 공비 r이 되겠죠. an-1분의 an은 공비 r이 된다. 마찬가지로 얘하다 r배를 한 게 이거니까 얘를 얘로 나누면 또 r이 되겠죠. 그래서 얘도 공비고 얘도 공비니까 서로 같다고 놓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곱한 것이, 이렇게 대각으로 곱한 것이 an의 제곱이고 그게 바로 이 두 개를 곱한 것과 같죠. 자, 이 수식의 의미는 이런 거죠. 어떤 세 수가 등비 수열을 이룬다면 가운데 있는 항을 제곱을 하나, 양쪽 두 개를 곱하나 같다. 가운데를 두 번 곱하나, 양쪽 두 개를 곱하나 같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 있는 항을 등비중항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항의 값이 3이 있고요. 여기다가 4배를 하면은 12가 되겠죠. 그 다음에 다시 여기다 4배를 하면 48이 되겠습니다. 그럼 요 12가 바로 이 등비 수열에서 이 12를 바로 등비 중항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근데 이 12를 제곱하나 3에다가 48을 곱하나 결국은 그 값이 같다라는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 어떤 수 A, B, C에 대해서 얘네들이 등비 수열을 이룬다면 이 가운데 있는 항을 등비 중항이라고 부르고,
가운데 있는 항을 제곱한 값은 언제나 이 양쪽 두 개를 곱한 것과 같다라는 성질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문제. 첫 번째 항의 값이 3이고 그 다음에 공비 r이 2라고 했기 때문에 n번째 항, 즉 일반항은 첫 번째 항에다가 공비 2를 몇 번 곱해주면 되죠? 네, n-1번. 왜냐면 n번째 항은 첫 번째 항으로부터 n-1칸 떨어져 있기 때문에 공비 2를 총 n-1번 곱한 것과 같다 라고 해서 A에는 3 곱하기 2의 n-1승 이렇게 써주면 되겠습니다. 네, 두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2, 8, -32, 128. 자, 이와 같이 진행이 되고 있는 수열이 있습니다. 등차 수열은 아니죠. 일정한 값을 더한 것은 아니고, 자, 일정한 값 -4를 곱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 수열은 바로 등비 수열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등비 수열의 일반항은 첫 번째 항하고 공비만 파악하면 그걸로 끝이죠. 첫 번째 항이 -2, 공비가 -4니까 n번째 항의 값은 첫 번째 항 -2에다가 공비 -4를 총 몇 번? 네, n-1번 곱한 것과 같다. 그래서 A에는 이와 같이 결정이 되는 겁니다. 세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9x4가 등비 수열이면 당연히 이 x는 바로 등비 중항이 되겠죠. 그래서 등비 중항의 성질, 즉 가운데 있는 것을 제곱을 한 것은 양쪽 두 개를 곱한 것과 같다. 자, 그래서 x의 제곱은 4, 9, 36이니까 이 가운데 있는 x값은 6 내지는 -6이 되겠죠. 만약에 가운데 있는 x가 6이라고 한다면 공비 r은 얼마가 되나요? 네, 3분의 2가 되겠죠. 3분의 2. 그런데 x가 만약에 -6이라고 한다면 이 등비 수열의 공비는 바로 -3분의 2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x는 플러스 6도 가능하고 -6도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문제. 지금 이 네 개의 항들이 등비 수열을 이룬다면 이 x하고 y는 얼마일까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여기 x하고 y는 양수로 제한을 했네요. 자, 그러면 뭐 요 세 개에 대해서 이 x가 바로 등비 중항이죠. 그래서 x를 제곱을 한 것은 이 양쪽 두 개를 곱한 것과 같으니까 x의 제곱은 64. 근데 x는 양수니까 x는 8로 이렇게 결정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가 8. 자, 그러면 공비가 바로 얼마? 4라는 걸 알 수 있죠. 4배. 또 4배 해서 32니까 y는 또 32의 몇 배? 4배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y는 32 곱하기 4니까 128. 아주 간단하죠. 다섯 번째 문제. 여기는 이제 첫 번째 항을 알려주지는 않았고 네 번째 항이 30이다. 그 다음에 여덟 번째 항이 2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때 일반항을 구하시오. 단 공비는 양수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일단은 우리가 등비 수열이든 등차 수열이든 일반항을 구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공차나 공비를 구하는 것이 우선이 되어져야 되죠. 자, 그래서 이 A8의 값과 A4의 값이 주어져 있으니까 A8과 A4의 관계로부터 공비를 바로 구할 수가 있을 겁니다. A8이라고 하는 것은 A4로부터 총 몇 칸 떨어졌죠? 8 빼기 4 하면 4칸. 그러니까 32에다가 공비 R을 총 4번 곱했을 것이다. 그 값이 2이기 때문에 R의 4제곱은 32분의 2, 즉 16분의 1. 그런데 R이 양수기 때문에 R은 2분의 1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이 AN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계산을 하려고 하는데 굳이 첫 번째 항을 계산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AN이라고 하는 것은 n번째 항이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항을 기준으로 생각을 하면 총 n-1칸 떨어져 있기 때문에 r을 n-1번 곱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지만 우리가 A8 여덟 번째 항을 기준으로 AN이 얼마만큼 떨어져 있는가를 생각해 보면 n-8칸이 떨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AN을 우리가 결정할 때 이 A8에다가 공비 R을 n-8승을 해서 계산을 해도 동일한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는 A8이 2라고 간단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AN은 A8 즉 2로부터 몇 칸 떨어져 있어요? 여덟 번째 항으로부터 n-8칸 이렇게 떨어져 있는 거잖아요.
근데 공비가 2분의 1이니까 2에다가 2분의 1을 n-8번 곱한 거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정리하면 2분의 1에 n-9승 이와 같이 쓸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 A2 더하기 A3이 12라고 되어 있고 A4 더하기 A5가 108이라고 되어 있죠. 자, 일반항을 구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네, 공비를 찾는 일이죠. 그런데 이걸 관찰을 좀 잘 하면요, 여기 A2하고 A4의 관계를 봅시다. A4는 A2로부터 2칸 떨어졌기 때문에 A4는 A2의 R제곱배가 되겠죠. 마찬가지로 A5도 A3으로부터 2칸 떨어져 있으니까 A5도 A3의 R제곱배가 됩니다. 따라서 이 두 개를 더한 것은 이 두 개를 더한 값의 R의 제곱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놈 나누기 요놈이 R의 제곱이니까 그것이 108 나누기 12, 9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근데 R이 양수니까 바로 R은 3이라는 것도 알 수 있죠. 자, 그러면 다시 A2와 A3의 관계를 봅시다. A3은 바로 A2로부터 한 칸 떨어졌으니까 A3은 A2에다가 R을 한번 곱한 것이 되겠죠. 그런데 R이 3이니까 A3을 3 곱하기 A2, 여기다 3을 곱해준 값 3A2라고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두 개를 더해준 것은 4A2가 되고 그 값이 12니까 두 번째 항의 값이 3이라는 거 알 수 있죠. 그래서 일반항 AN을 두 번째 항으로부터 계산을 하면 첫 번째 항으로 계산할 필요 없이 두 번째 항에서부터는 총 몇 칸 떨어져 있어요? 네, n-2칸 떨어져 있죠. 그래서 AN은 A2 곱하기 R의 n-2승을 계산해주면 되겠습니다. A2의 값이 지금 3이고 공비 R이 또 역시 3이기 때문에 3의 n-2승, 그래서 이 부분을 정리하면 바로 3의 n-1승이 되는 것이죠. 자, 일곱 번째 문제. 일곱 번째 같은 경우도 A1하고 A5가 곱해진 값이 4, 그 다음에 A3하고 A7이 곱해진 값이 16이라고 되어 있죠. 자, 그래 놓고 몇 번째 항, 즉 n번째 항이죠. n번째 항의 값이 16이라면 이 m은 얼마이겠는가 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여기 AN은 모든 항은 다 양수다 라고 이렇게 제한이 걸려 있네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 일반항을 구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는데요. 우선 공비를 좀 찾아내야겠죠. 그러면 여기 이제 A1하고 A3의 관계를 봅시다. 얘는 얘보다 지금 2칸 앞서 있는 것이죠. 그래서 2칸 떨어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A3을 A1으로 나눠주게 되면 R제곱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A7도 마찬가지로 A5로부터 2칸 떨어져 있으니까 바로 얘 나누기 얘 하면은 R의 또 제곱이 되겠죠. 그래서 이쪽 좌변과 이쪽 좌변에 대해서 요거 좌변 나누기 요거 좌변 하면 요거 나누기 요것이 R제곱, 다시 이거 나누기 이것이 R제곱이니까 R제곱 곱하기 R제곱에서 R의 4제곱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16 나누기 4, 4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그 다음 우리가 이제 요 부분에서 이 A1의 값을 A라고 놓으면 A5는 바로 여기서 4칸 떨어졌기 때문에 A1에다가 R을 4번 곱한 것, 즉 AR의 4승으로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두 개를 곱해주게 되면은 A의 제곱, R의 4승인데 R의 4승의 값이 여기 4라고 나와 있으니까 그대로 넣어주는 거죠. 자, 그 값이 얼마라고 나와 있나요? 네, 4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A 제곱이 얼마예요? 네, 1이죠. 자, 그런데 모든 항이 다 양수다 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첫 번째 항의 값 A도 양수가 되어야겠죠. A 제곱이 1인데 A는 어차피 양수니까 1로 이렇게 결정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일반항을 다음과 같이 쓸 수 있습니다. AN은 첫 번째 항의 값 A가 1이니까 1 곱하기 R의 n-1승 이렇게 쓸 수 있죠. R의 4승이 4이기 때문에 R은 4제곱근 4라고 써도 되지만 우선은 그냥 R이라고 이렇게 썼습니다. 자, 그런데 이 AM은 바로 여기다 M을 넣어서 계산한 거 R의 n-1승이 되겠죠. 근데 요 값이 얼마라고 돼 있어요? 네, 16이라고 돼 있죠. 근데 여기에 R의 4승이 4라고 돼 있고 4를 제곱하면 뭐가 되나요? 네, 16이 되죠. 그래서 R의 8승이 16이라는 사실을 여기서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녀석이 R의 8승이 되면서 16이라는 값을 갖게 되면 되는 거죠. 그래서 m 빼기 1이 8이면 되니까 m은 9라는 것도 알 수 있겠네요. 자, 그 다음에 여덟 번째 문제.
마이너스 4a, b는 등차 수열을 이루고 있고 a, b, 32는 등비 수열을 이룬다면 a 더하기 b의 값은 얼마일까요? 라는 문제가 되겠네요. 등차 수열이니까 가운데 있는 항이 바로 등차 중항이죠. 등차 중항을 두 번 더한 것은 양쪽 사이드 두 개를 더한 것과 같다. 그래서 이 a는 b 빼기 4와 같다라고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얘네들은 등비 수열이니까 이 b가 등비 중항, 그래서 등비 중항을 제곱을 한 값은 사이드 두 개를 곱한 것과 같다. 32a. 그래서 b의 제곱은 32a인데 이 a가 b 빼기 4이기 때문에 32를 16 곱하기 2a로 일단 바꾸고요. 2a 대신에 b 빼기 4를 이렇게 넣어줄 수 있겠죠. 이렇게. 그래서 결국은 b의 제곱이 16b 64가 되겠네요. 그래서 이 우변에 있는 애들을 좌변으로 이항을 해주면 b의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16b 플러스 64는 0이 되죠. 이건 완전 제곱식이니까 b는 유일하게 8 이렇게 결정이 되고, 그때 a는 2가 되겠죠. 8을 여기다 넣어주면 되는 거니까 8 빼기 4는 4, 2a가 4니까 a는 2, 그래서 a 더하기 b는 10 이렇게 되겠습니다.